봄철 냉해가 오면 밭이나 과수원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잎이 축 처져 있고 꽃이 상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잎이 조금 상했네. 그래도 뿌리는 멀쩡하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양분이 올라와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물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냉해가 오면 잎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 냉해가 오면 식물은 가장 먼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반응을 합니다. 바로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은 잎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옵니다. 기공이 닫히면 생기는 변화. 냉해가 오면 기공이 닫히면서 물 증발이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물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잎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그 힘으로 뿌리에서 물이 끌려 올라옵니다.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냉해 이후 왜 회복이 느린가? 냉해가 오면 기공이 닫히고 증산이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사라지고,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어도 물 이동이 느려지고 양분 이동도 같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가 멀쩡하니까 금방 회복되겠지.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냉해가 오면 토양 온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토양 온도가 낮아지면 뿌리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래서 냉해 이후에 잎은 기공이 닫히고 뿌리 활동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물을 안 끌어올리고 아래에서도 흡수가 느려지는 상황. 이게 바로 냉해 이후 작물이 멈춰 보이는 이유입니다. 농가가 해야 할 관리. 냉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물의 물 이동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밭을 완전히 마르게 두지 않습니다. 냉해 이후 토양이 너무 건조하면 뿌리 회복이 더 늦어집니다. 흙을 잡았을 때 살짝 뭉쳐지는 정도, 이 정도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조금씩 나눠서 줍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주면 토양 온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점적 관수로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2-3일 반복하면 토양 환경이 안정되면서 뿌리 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냉해 이후에는 뿌리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연면 살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특히 냉해를 입은 작물의 회복을 돕고 수세를 좋게 하는데 아미노산 연면 시비가 효과적입니다. 연면 시비 시에는 잎의 온도를 확인하고 물의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되는 아미노산 연면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 밀양원소 등이 포함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연면 비료를 선택하기 전에 토양의 원소 함량과 pH를 측정하여 비료 종류와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체감 효과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시중 제품 대부분이 함량이 낮거나 발효액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냉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냉해는 사후 관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냉해가 예상되면 냉해 하루 전에 물을 주세요. 방법은 해지기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수분이 많은 토양은 열을 더 오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조한 밭보다 기온이 1-2도 정도 높게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냉해 피해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냉해 이후 작물이 멈춰 보이는 이유는 뿌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물 이동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냉해 이후 관리의 핵심은 비료가 아니라 물 흐름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관리가 올해 수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라루키였습니다.